2025년 금리 인하와 함께 나스닥이 폭주할 것이라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상승장이 오는구나. 가슴이 웅장해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 치킨수프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46달러짜리 주식이 0.1달러로 휴지 조각이 되며 투자금의 99%를 날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말만 믿고 나스닥 상승장에 섣불리 올라탔다가는 이 폭주의 끝에서 상장 폐지라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시장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오히려 전문가들은 지금은 위험 자산 비중을 줄여야 할 때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2025년 나스닥의 폭주가 아닌 성장에 현명하게 올라타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과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줄 치명적인 실수 회피 전략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금리 인하가 곧 주가 상승이라는 단순한 공식에 대한 맹신입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12월 추가 인하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단 한마디를 뱉자 하루 전까지만 해도 91%에 달했던 시장의 추가 인하 기대감이 순식간에 66%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때 묻지마 투자자 김 과장님 같은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김 과장님은 스마트폰으로 금리 인하 라는 네 글자만 보고 그동안 눈여겨봤던 TQQQ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큰 돈을 넣었습니다. 드디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왔다 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장은 그의 기대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이걸 매파적 인하, 즉 금리는 내렸지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흔들렸습니다. 결국 기초지수가 1%만 흔들려도 그의 계좌는 3%씩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 마지막 불꽃이 꺼지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그는 마지막 불꽃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태워버릴 뻔한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더 무섭습니다. 바로 나스닥의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상장 폐지라는 비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킨수프 회사 이야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증권사가 자사 고객들이 보유한 해외 종목들을 분석해봤더니 나스닥에서 퇴출되어 장외시장, 즉 OTC로 넘어간 576개 종목 중에서 무려 344개 종목이 99%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신약 개발사 구미터스 바이오파마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대박이라는 꿈에 부풀었지만 회사는 개발에 실패하고 파산했습니다. 많은 국내 투자자들은 이 파산 소식을 뒤늦게 접했습니다. 이미 주식은 거래 정지 상태라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고 결국 투자금 전액을 허공에 날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스닥 폭주라는 환상에 가려진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고위험 기술주에 몰빵 하는 투자가 얼마나 비참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폭주 기관차의 위험한 함정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좀 불안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위험을 피하고 현명하게 기회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같은 뉴스를 보고도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자 박 부장님 같은 분들이죠. 박 부장님은 금리 인하 뉴스를 보고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전문가의 조언처럼 50대 이후의 투자는 대박이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꼭대기를 정확히 맞추려는 위험한 도박 대신 위험을 관리하며 꾸준히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이 투자의 본질임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성공 요인은 단 두 가지: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에 주식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70%로 가져갔다면 지금처럼 사이클의 후반부에는 30%에서 4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 부장님은 정확히 이 원칙에 따라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차분히 조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TQQQ 대신 QQQ를 적립식으로 모아 가십시오. 나스닥의 장기적인 성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1일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해 변동성이 클 때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는 TQQQ는 장기 투자에 매우 부적합합니다. 그 대신 나스닥 100 지수 자체를 안정적으로 추종하는 QQQ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신고가를 경신하며 과열 논란이 있을 때는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것보다 매달 월급날에 같은 금액을 꾸준히 사 모으는 적립식 투자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날러지 베이스에 따르면 QQQ의 과거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33%에 달합니다. 적립식 투자는 고점 매수의 위험을 줄이고 하락기에는 더 많은 수량을 싸게 사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주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둘째, QQQ에 SCHD를 더해서 안정성을 높이십시오. 나스닥의 높은 변동성이 불안하시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배당 성장 ETF인 SCHD를 섞어주는 겁니다. SCHD는 재무적으로 매우 튼튼한 미국의 우량 배당주 100개 분산 투자하는 ETF입니다. 주로 산업재나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많아서 기술주 중심의 QQQ와는 움직이는 방향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줍니다. SCHD는 연 3% 중반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고 특히 시장이 하락할 때는 QQQ보다 훨씬 잘 버텨주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이건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에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ISA 계좌라는 절세 고속도로를 이용하십시오. 똑같이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더라도 이걸 일반 계좌에서 사느냐, ISA 계좌에서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최종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 100이나 S&P 500 ETF를 반드시 중개형 ISA 계좌에서 투자하세요. ISA 계좌 안에서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ETF의 이익과 손실을 전부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순이익 중에서도 최대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원래 내야 할 15.4%가 아니라 9.9%라는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건 국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합법적인 절세 치트키입니다. 같은 투자를 하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2025년 금리 인하 시기는 분명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묻지마 폭주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나스닥의 성장에는 올라타되 자산 배분과 절세라는 튼튼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모두가 환호하며 달려들 때 한 걸음 뒤에서 냉정하게 위험을 관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시장의 진정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이 원칙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굳건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증권사 앱을 켜서 ISA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없다면 오늘 바로 개설부터 해보시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계좌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은 2025년을 대비해 어떤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계획과 다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